마지막 얘기인데요. 우리 만약에 선생님들이 가정 방문을 했는데 그 집에 고양이 십수 마리가 있고 고양이 오물로 가득했을 때 그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? 야, 이건 큰일 났다. 네, 과연 우리 박유진 선생님이 어떻게 그분을 잘 도왔을까요?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성찰했을까요? 네, 우리 박유진 선생님을 초대해서 그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상록장애인 복지관 박유진입니다. 네, 저는 그럼에도 믿음이라는 주제로 제가 10년, 11년 전 상록장애인 복지관에 처음 입사했을 때 사례관리팀에 첫 입사해서 처음 만난 당사자분 이야기를 오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그 이후에도 잘한 사례가 많은데 과장님께서 반드시 정재수님 이야기를 오늘 전하자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올해 글쓰기에 참여하고 발표하게 되었습니다. 정재수님은 이제 안산에 이사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당사자분이셨습니다. 인덕원에 살다가 친구에게 사기를 당하고 나는 더 이상 사람과 관계하지 않겠다 하고 모든 관계를 단절한 채 안산으로 이사 오신 분이었어요. 그렇게 사람을 피해 살다 보니 동물에게 기대게 되셨어요. 평소에 있었던 혈압과 당뇨의 어려움으로 동물과 지내면서 몸이 더 많이 망가졌고 그렇게 당신이 쓰러지셨을 때 고양이가 핥아줘서 정신을 차리신 거예요. 그런 마음에 고양이에게 너무 고마워지셨겠죠. 그래서 고양이를 한두 마리 집에 들여서 키운 게 12마리가 되신 겁니다. 그런데 이렇게 몸이 온전할 때는 내가 똥도 치우고 뭐 더러운 것도 닦고 하셨을 텐데 너무 몸이 힘드니 쓰러지고 하니 이제 그런 관리가 잘 안 되셨던 거예요. 그래서 12마리 고양이를 같이 데리고 살고 계셨습니다. 벽에는 온통 그 고양이의 오물이 가득했고 침대 위, 바닥 이런 곳에 발 디딜 곳이 없었어요. 그런 당사자분이셨습니다. 만약에 지금 계셨다면 여기 이렇게 전동 휠체어를 멋지게 타고 올라오셔서 여기에 계시면서 저와 함께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지금은 그렇게 힘 있는 당사자분이신데 하늘에서 저를 이렇게 좀 응원하고 지켜봐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은 돌아가셨어요. 그렇게 해서 처음 복지관에 왔는데 인수인계 해주시는 분께서 자, 선생님 이리 와보세요. 이 집에 이제 고양이 12마리가 있어요 하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동물을 무서워해요. 고양이가 예뻐 보인 적이 세상에 단 한 번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저는 그 냄새에 아주 취약한 사람입니다. 사례관리자로서 아주 어려운 사례관리 지원자로서 아주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죠. 정재수님 집에 도대체 내가 어떻게 가지? 내가 그 집에 과연 들어갈 수나 있을까? 무서워서 어쩌지? 저는 진짜 고양이가 여기도 못 온단 말이에요. 저는 그런데 잘 해야 되니까 네, 우선 그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. 정재수님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. 정재수님에게 고양이는 지금까지 내가 알던 그 고양이가 아니다. 오늘 가서 이런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? 이렇게 한번 여쭤보면 어떨까? 또 이런 마음가짐으로 만나보면 어떨까?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슈퍼비전 해주신 덕분에 정재수님을 조금 성의정심으로 예를 다해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. 그런 마음으로 정재수님 주거환경 개선을 도왔습니다. 그런데 놀랍게도 정재수님이 집을 정돈한 뒤에 지인들과 연락을 하기 시작하셨어요. 평생 나는 사람과 만나지 않겠다. 나는 사람과 단절하여 지내겠다는 정재수님께서 그 청소를 해서 과연 사람들과 연락을 하셨을까 다시 돌아봤을 때 정재수님 주거환경 개선을 하면서 제가 정재수님께 보여드렸던 믿음 그리고 제 태도 이런 것들을 보시고 정재수님도 다시금 사람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신 게 아닐까 관장님께서 또 슈퍼비전 주셨어요. 저는 사실 사회사업가는 관계를 잇는 사람이다라는 배움으로 실전 현장에 왔는데 내가 꼭 관계에 집중하지 않더라도 내가 꼭 막 관계에 목매지 않더라도 어떤 일을 하든 그 태도가 참 중요하구나 라는 배움이 있었습니다. 또 한 가지는 장애입니다. 제 책 190쪽에 몸과 생활의 장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. 또 신입 때니까 통합사례회의, 재활계획회 이런 걸 막 들어가면 선배들이 그분 제가 그 당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.
그때 이제 선배들이 막 물으세요. 그분 이건 어떻고 뭐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떤가요? 물어요. 그러면 제가 막 다 대답해야만 될 것 같고, 내가 이거를 대답해야 내가 초기 면담을 잘 진행한 것 같고, 그래야 내가 당사자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것 같고,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이런 분들이 저에게 막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셨어요. 이런 분들이 저를 괴롭히려고 질문한 건 아니시겠죠? 각자 영역에서 이제 보이시는 질문들을 하신 걸 텐데, 그때마다 저는 그걸 뭔가 다 알아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돕는 그 영역에서, 제가 돕는 그 상황에서의 장애 당사자에 대한 질문은 필요하지만, 뭔가 장애 당사자의 삶의 낱낱을 내가 조사해야 된다는 생각은 좀 버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생각하니까 재활계의 계기가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죠. 선배가 질문하시면 그거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필요하다면 한번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할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. 그거는 결국에 내가 만나는 장애 당사자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 것인가, 내가 당사자를 어떤 관점으로 대할 것인가와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요. 내가 도울 일 외에 모든 부분에서 당사자가 약자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경계하게 되는 그런 관점이 되기도 했습니다. 사례 관리를 하는 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뭘까요? 가장 힘든 것, 가장 소진되는 것. 그 이유가 뭘까요? 네, 변화가 없는 것, 종결이 없는 것. 아마 사례 관리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. 제가 지금 제 인생 최대 몸무게로 살고 있습니다. 그런데 저는 20kg를 뺀 경험이 3번 있어요. 제 인생에. 하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죠. 그런데 제 20kg를 뺐던 그 3번, 날씬하게 살았던 그 제 몸을 더 보여드리죠. 날씬하게 살았던 3번의 경험이 저에게 어떻게 남아있을까요? 그렇죠. 언제든 뺄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거든요. 제 안에는. 내가 지금 이렇게 살지만 나 또 노력하면 뺄 수 있어.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내가 그때 그렇게 예쁜 옷 입으면서 살았던 그 뭔가 기쁨도 내 안에 남아있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렇게 지낼 수도 있지만 또 내 안에는 그 3번의 자존감이 남아있는 거예요. 저는 이게 사례 관리와 아주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. 언제든 어려운 일은 닥칠 수 있고 언제든 내 상황은 변할 수 있지만, 그래도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았던 경험, 그리고 내가 내 삶을 한번 주체적으로 이루었던 경험, 내가 우리 집이 이렇게 많이 더러워졌을 때 누군가가 나를 존중하면서 내 이 터널에서 나를 이끌어 주었던 경험, 또 그 사람하고 진심을 나눴던 경험, 이런 경험들이 켜켜이 쌓여서 결국 당사자의 삶에 작은 변화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 너무 막 변화가 없고 종결은 까마득하더라도 작은 단위의 목표를 세워서 당사자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분명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려봤는데요. 목표를 단순하고 작게 잡아서 해보니 좀 참 즐거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 기록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상록장애인 복지관이 4년이나 이렇게 책을 쓸 수 있었던 그 힘이 뭐냐,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, 그래서 기록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. 올해 이제 저희가 글쓰기 과정을 했는데, 이 과정에서 박종혁 선생님과 신철민 선생님이 정말 귀해졌어요. 저분들 되게 평소에 복도에서 보면 인사도 되게 막 시크하게 하고, 신철민 선생님은 반갑게 인사하지만 박종혁 선생님은 거의 몽례하거든요. 그래서 사실 우리가 45명이 있는 복지관에서 모든 동료들의 마음을 잘 알기가 어렵잖아요. 그런데 이 실천 기록을 하면서 저 사람 저런 마음으로 이 현장에서 일하는구나, 이런 뭔가 감동과 감사가 있어요, 글쓰기 과정에는. 그래서 꼭 오늘 글쓰기 때문에 궁금하신 기관들은 이 과정을 진행해 보거나, 또 내가 글쓰기에 참여할까 주저하셨던 실무자가 있다면 반드시 참여해 보셨으면 하고, 저희 직원들은 그걸 알아서 진짜 고생이거든요. 막 힘들어요. 저희 그 평소의 실천 기록이 그렇게 그것도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, 이렇게 뭔가 책으로 출간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고, 저희 직원들 진짜 4년 동안 그 참여한 직원들을 모두 알 텐데, 그렇게 옆에서 동료가 고생하는 걸 알매도 또 내년에 신청자가 반드시 생길 거거든요. 그런 거는 그만큼 글쓰기가 주는 그 유익과
내 안의 변화들을 동료들이 서로 체감하지 않고 있나 생각합니다. 또 저 개인적으로서는 정재수님 이야기를 그 도울 시절에 기록했었어요. 구슬 깨는 실에서 출간한 곡선의 시선에 이미 실려 있는 글인데요. 그때 글과 지금 글이 같은 당사자를 쓰고 기록한 글입니다. 그런데 10년이 지났잖아요. 그래서 저 스스로는 그 안에서의 나의 성장과 변화도 이번 기회로 알 수 있었다. 그런 감사한 계기가 되었고요. 또 한 가지는 김선정 관장님께서 늘 강점 관점을 이제 세뇌를 해오시는데 강점 관점, 사람 인간을 강점이 있는 존재로 보는 거 당연하지. 그런데 그걸 어떤 이론으로 내 실천 안에 적용시키기가 늘 잘 뭔가 또렷하지가 않았었어요. 그런데 이번에 관장님께서도 그 기록으로서 보여주시고 또 그게 내 실천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눈으로 보니 뭔가 내가 강점을 바탕으로 강점 관점을 내재화하여서 일하고 있구나 하는 배움도 있었습니다. 기록의 유용함이 아주 많을 텐데 그 가운데 저에게 와닿은 유용성을 나눠봤습니다. 무엇보다 기록이 유용한 건 당연히 기록하면서 당사자를 더 잘 돕고 싶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내가 조금 더 정성을 다해 성의를 다해 정재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?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으로 관장님께서 이 말은 꼭 하고 끝내야 한다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. 정재수님께 꼭 하라고 하셨던 질문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게 뭐였냐면 정재수님 저는 당신이 걱정된다. 그런데 그 걱정이 정말 이런 데서 살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이 아니라 당신의 건강이 정말 염려스럽다.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고양이와 함께 오래도록 지내려면 환경이 더 깨끗하고 더 좋은 환경이어야 할 텐데 당신의 건강이 정말 염려스럽다라는 질문이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누군가가 뭔가 진심으로 나를 위로해주고 걱정해준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재수님께 가닿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지금 일은 바쁘고 삶은 점점 더 강팍해져 가고 우리가 만나는 당사자분들은 더 많이 어려워져 갈 텐데 누군가에게 이런 진심 어린 따뜻한 한마디를 건넬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저는 상록장애인복지관 이용자 최선윤입니다. 반갑습니다. 먼저 의자를 비롯해 준비해주신 상록장애인복지관 직원 여러분과 관장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. 저는 이 이야기 들으면서 이 정재수님의 키운 고양이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. 그동안 강재승 팀장님께서 정재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왔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 정재수님의 이제 안산으로 이사 오면서 그 안산 주변에 이제 동네 주변 친구들과 어떻게 친해왔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어떻게 안산시에서 잘 지냈는지도 궁금한 거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. 감사하고 놀랍게도 정재수님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고양이들을 하나둘씩 다시 자연으로 내보내시게 되었습니다. 그렇게 살 수 있는 아이들이었고 그런데도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새끼 고양이가 있었어요. 새끼 고양이는 저희가 복지관에서 함께 정재수님의 뜻으로 함께 그 입양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지역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한 마리 그리고 페이스북을 보고 시민분께서 한 마리 입양해 가셨어요. 그런 과정에서도 정재수님이 또 복지관과 저에게 또 신뢰관계가 생기지 않았을까 싶고요. 그렇게 고양이들을 모두 내보내고 정재수님이 이제 안산에서 생활하시게 되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사례관리 목표는 정재수님이 둘레 사람들과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많이 열어서 진행하였습니다.